안녕하세요. 유캔입니다. 오늘은 토요일이고요. 날씨가 흐려서 조금 차분한 느낌으로 같이 뜨게 하면서 영상을 찍어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러브모드를 입고 왔고요. 이거는 크림버튼 효진님의 도안인데 이 도안이 정말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효진님이 고생을 좀 많이 하셨어요. 저작권 관련된 문제로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는데 여기저기에서 많이 이 효진님이 만드신 하트 무늬를 무단으로 가져가서 사용하고 그런 일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안고 그 판매를 중단하셨었거든요. 원래는 가디건 말고도 풀오버도 내실 계획이셨던 것 같은데 풀오버를 내기 전에 도안을 닫았던 것 같은데 지금은 다시 판매를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이거 근데 도안 정말 예쁘고 많은 분들이 뜨셨으면 좋겠는데 정말 아쉽게 안타깝게 됐죠. 요거는 제가 처음으로 함뜨방을 팠을 때 이제 방장으로서 함뜨방을 팠을 때 같이 여러 사람들이랑 떠본 첫 도안이고요. 그 방이 너무 좋은 추억으로 남은 만큼 이 옷도 저한테 너무 좋은 추억으로 남아서 이 옷은 여러모로 저한테 의미가 있는 옷인 것 같아요. 제 영상에서 매번 등장하는 뜨치님들도 다 러브모드 함뜨방에서 만난 겁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화면에 책상이 너무 많이 나오고 뜨개는 별로 안 나오네요. 조금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낫네. 그래서 제가 그 러브모드 함뜨방에 있으면서 러브모드를 2개를 완성을 했는데 요게 이제 처음으로 완성했던 러브모드고요. 요거는 이제 원작이 4.5mm 메인인데 저는 3.5mm 메인으로 도안 라지 사이즈를 똑같이 떠준 거고요. 그렇게 한 이유는 제가 오버사이즈 말고 딱 정핏의 러브모드가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처음 할 때 3.5mm로 딱 정핏의 러브모드를 떴고요. 이게 핏이 정말 예쁘게 나와가지고 제도가 진짜 잘 됐다라고 느껴졌던 부분이에요. 이게 오버사이즈라고 해도 오버사이즈는 사실 그냥 대충 몸만 들어가면 되니까 제도를 그냥 적당히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정핏으로 뜨려고 바늘 치수를 줄이게 되면은 얘기가 좀 달라져요. 근데 이게 딱 어디 하나 거슬리는 거 없이 딱 정말 원하던 정핏으로 나와가지고 다 뜨고 나서도 핏이 너무 예뻐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 후에 제가 손님 색시를 사가지고 그걸로 오버사이즈도 하나 더 떴는데 사실 저는 오버사이즈로 떠준 것보다 이 정핏이 조금 더 마음에 듭니다. 아무래도 제가 그 오버사이즈가 그렇게 어울리는 체형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가 여기가 많이 넓으면 좀 푸대자로 입은 것 같고 사람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핏 러브모드를 입고 왔고요. 여기에 얽힌 또 재밌는 얘기가 이게 조각조각 뜨는 바텀업이거든요. 근데 제가 조각을 뜨면서 등판에 그
그 여기 중간에 꼬는 꽈배기 단수를 틀렸어요. 근데 틀린 걸 모르고 있었어요. 다 뜰 때까지. 그래서 다 뜨고 제 등판 F5 하고 저희 단톡방에서도 자랑을 하고 사람들이 막 너무 축하드린다고 막 벌써 다 떴냐고 막 그러면서 막 한참 축제 분위기고 그래서 피드에도 올렸는데 설중매님이라고 그 되게 활발히 활동하시는 특친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조심스럽게 DM으로 등판에 문의가 틀렸다고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DM을 받고 바로 저희 단톡방에 가가지고 아 미친 뜨개 고수분께서 나도 모르고 아무도 몰랐던 등판에 틀린 거를 발견하셨다고 진짜 대단하다고 막 얘기를 하면서 다들 막 진짜 하나도 몰랐는데 그걸 어떻게 찾았냐 막 매 눈이시다 진짜 뜨개 고수이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막 했었거든요. 아 그분이 저의 글리터 가디건 제일 큰 사이즈를 테스트 니트를 해주셨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러브모드에 얽힌 차마 웃지 못할 비하인드는 제가 앞판을 뜨면서 고무단의 바늘 사이즈를 하나 다운해야 되잖아요. 메인 바늘보다. 근데 실수로 다운을 안 한 거예요. 근데 이걸 제가 언제 알았냐면 다 F5를 하고 바느질로 연결을 해주면서 알았어요. 바느질로 연결을 해주면서 알아가지고 그때는 뭐 어떻게 하지 못하고 그냥 잠깐 엄마가 방에 뭘 찾으러 와가지고 영상이 끊겼는데 어디까지 얘기했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러브모드 맞아 러브모드가 짝짝이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고무단이 짝짝이인데 마음에 들어서 그냥 입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뜨고 있는 거는 율리님의 또봄 가디건이라고 이번에 새로 내실 계획인 도안인데요. 지금 줄임을 해야 돼가지고 줄임을 제가 도안과는 다르게 하고 싶어가지고 거의 똑같이 가는데 살짝 다르게 하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되나? 제가 실은 좀 더 편하게 뜨게 할 수 있을 때 이거를 가져오려고 했거든요. 몸통을 뜰 때는 이게 늘림이 없고 줄임이 없기 때문에 그때 가져오려고 했어요. 얘가 그 몇 코 몇 단이 이렇게 반복문이어가지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헷갈리는데 줄임까지 하려고 하니까 오늘은 그래도 이제 뜨게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댓글에 제가 뜨게 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해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저도 이제 제가 뜨게 하는 모습을 편집하면서 보면은 그게 또 은근 중독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뜨게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가져왔는데 편집을 해서 티는 안 나겠지만 촬영을 하면서 무척이나 버벅될 예정이랍니다. 제가 무늬를 뭐를 보면서 뜰 때는 잘 안 틀리는데 말을 하면서 뜨면은 꼭 틀리더라고요. 그러고 이 러브모드 너무 마음에 드는데 이거를 만약에 한 번 더 뜬다고 하면은 저는
몸통 줄임을 좀 넣어주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제가 오버사이즈가 안 어울린다 그랬잖아요. 이제 여기가 너무 넓지 않은 그런 핏이 어울리는 편이라서 제 도안도 보시면은 대부분이 제 몸에 상체에 되게 딱 맞게 그렇게 도안을 많이 만들거든요. 그게 이제 제 스타일이라서 만약에 다시 뜨게 되면은 그렇게 해줄 것 같아요. 이 또봄 가디건은 제가 지금 테스터분들이랑 같이 뜨고 있는데 제가 테스터방에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테스트를 하시는 중인데 제가 도안을 받아서 뜨고 있거든요. 이거는 율리 언니한테 선물 받았습니다. 너무 고맙게도 제가 이거 너무 예쁘다고 줄임해야지. 이런 식으로 자꾸 까먹어가지고 너무 고맙게도 율리 언니가 이제 처음에 제가 글리터를 오픈을 했을 때 오픈하고 나서 좀 됐을 때? 오픈한 지 좀 지났을 때 친해졌는데 그때 이제 언니한테 한번 떠보라고 도안을 그냥 줬어요. 근데 그거를 기억을 하시고는 제가 이거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겠다고 막 그랬더니 그냥 냅다 소매 넣기를 해버렸습니다. 도안을 그냥 보내버렸어요. 그래서 감사하게 받아서 지금 떠보고 있고요. 몸통을 가져와서 뜨려고 했는데 그저께 몸통을 밴드를 남겨놓고 다 끝내버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소매를 들고 왔습니다. 이 밴드를 제가 배색을 넣어줄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이 보시면은 세 가지 컬러가 믹스되어 있어요. 초점이 맞으면 색감이 안 잡히고 색감이 잡히면 초점이 안 맞고 이게 솜솜뜨개에서 구매한 그린가든 1합에 바나나 1합에 라이트 민트 1합해서 총 3합을 저는 5mm로 뜨고 있고요. 저는 쫀손이라서 5mm이고 이거 율리님은 4.5mm 메인으로 쓰셨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뜨고 있고 밴드는 바나나 3합으로 떠주려고 솜솜뜨개에 가서 주문을 해둔 상태입니다. 아마 지금쯤 준비가 돼서 가지러 가기로 했는데 다음 주 중에 가지러 갈 것 같아요. 그 전에 소매를 다 끝낼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제가 이 율리님의 또봄 도안이 너무 예뻐가지고 보자마자 막 너무 예뻐서 막 DM으로도 질척대고 막 그랬거든요. 제가 이거를 얼른 완성을 해서 이 같은 무늬로 치마도 같이 떠서 셋업으로 입고 싶어요. 그래서 조금 빠르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단추도 이미 준비가 되어 있고 제가 밴드를 버튼 밴드랑 넥 고무단이랑 밑단 그리고 소매단 이렇게 넣어주려고 하는데요. 치마에도 그 밴드에 배색을 넣어주고 싶은데 제가 이번에 부클사로 치마를 떴잖아요. 걔가 메인이 4.5mm였는데 아마 부클사니까 다른 울사의 4.5mm보다도 더 그게 맞게 하고 있지? 다른 울사보다도 더 그게 벌키하게 느껴지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되니까 저는 이제 몸에 달라붙고 조금 짧은 그런 상의를 선호하는데 그 치마의 밴드 부분이 보이게 입으면 핏이 너무 안 예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단 밴드가 두꺼운 채로 냅두고 있기는 한데 그 부분을 잘라가지고 다시 코를 주어서 2합 4.5mm로 뜬 거를 1합으로 좀 더 얇게 떠주려고 하거든요. 밴드만. 그래서 그 또봄 무늬로 치마를 뜰 때에도 제 바나나로 밴드를 뜨면은 조금 합수를 낮춰가지고 얇게 떠주려고 하고 있는데 이 가디건의 밴드는 3합으로 할 건데 밴드는 제가 2합으로 해주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 바나나 단독이 100g으로도 충분히 차고 넘칠 것 같은데 그거를 이제 감는 것 때문에 2합도 사고 3합도 사고 하기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1합으로 주문을 해둔 상태이고 그거를 받아오면은 2합으로 조금 감고 나머지는 3합으로 감아서 밴드를 떠줄 겁니다. 예쁘겠죠?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목소리가 좀 많이 갈라지는데 듣기 불편하신 거 아닌가 좀 걱정이 되네요. 오늘 날씨도 흐리고 비도 오고 그래서 조금 텐션이 낮아져가지고 차분한 텐션으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좀 잔잔한 느낌으로 좋아해 주시길 바라며 차분하게 수다 영상을 찍어봅니다. 그래서 제 윕은 지금 또봄 가디건이랑 아빠 옷으로 뜨고 있다고 했던 내비게이트 풀오버를 주력으로 뜨고 있고요. 내비게이트 풀오버의 근황은 이제 몸판 중에 앞판, 소매 두 짝까지 다 떠줬고요. 지금 뒷판도 밑에서부터 30cm를 떠준 상태예요. 10cm 더 뜨면은 소매 진동을 넣을 차례이고 거의 다 떴습니다. 주력으로 2개만 잡고 파워박 뜨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요즘에는 제 도안 작업은 못하고 계속 남의 도안만 뜨고 있거든요. 속도가 빨라서 그래도 괜찮긴 한데 얼른 제 머릿속에 있는 것도 작업을 해주고 싶습니다. 솜솜뜨개 매장에 가가지고 직접 이 조합을 고른 건데 이거 제가 지난 영상에서 보여드렸나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처음 보시는 거면은 제가 너무 대충 보여드리는 게 아닌지 스와치를 한번 가져와 볼까요? 스와치는 무늬를 틀렸는데 율리님한테 너무 자랑을 하고 싶어가지고 실이 오자마자 후다닥 떠가지고 보냈는데 무늬를 틀렸습니다. 너무 대충 쓱 보고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아 이거 율리님이 도안 주시면서 저는 이제 테스트가 끝난 도안을 보내줬는데 자기는 가안이라서 미안하다면서 도안을 보내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영상에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도안을 오래 보고 있는 걸 안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쭉 정독을 하면서 제 사이즈에 맞는 코수만 따로 이렇게 따가지고 완전 이제 요약본으로 메모 같은 식으로 해가지고 따로 적어가지고 그거를 보고 뜨고 있거든요. 그거를 찍어서 율리 언니한테 보내줬더니 언니가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제작 노트를 보내줄 걸 그랬다면서 자기 제작 노트 쓴 거랑 똑같이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도안을 쓰시는 분들은 다 비슷비슷한가 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유튜브로 튜토리얼을 올리겠다고 했던 그 가디건도 가안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작 노트죠. 완전 날림으로 한 장인가 한 장 반인가 짜리 도안으로 지금 쓰여 있는데 그거를 쭈님께서 너무 뜨고 싶다고 유튜브 제가 작년부터 올린다고 해가지고 작년부터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거 언제까지 올리겠다고 말만 하고 안 올릴지 모르니까 그냥 달라 그래서 그건 그냥 줬습니다. 그거를 보고 무사히 잘 뜰 수 있을진 잘 모르겠어요. 아, 그것도 제가 그 가디건도 튜토리얼을 올리려고 제가 스와치를 떴습니다. 말이 왜 이래? 스와치를 떴고요. 이렇게 글로우 레이스 단독으로 떠줬고 아직 스팀은 안 줬어요. 원래 스와치 뜨는 것도 귀찮다 하지만 막상 뜨면 잘 떠지잖아요. 근데 세탁해서 블로킹하는 게 진짜 귀찮아. 저는 글로우 레이스 살몬 핑크 3합으로 단독으로 3mm를 잡고 스와치를 떠줬고요. 요게 코스에 압박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가시지 않아도 되고 조금 더 게이지를 키워서 하셔도 되게끔 제가 튜토리얼에서 센치 기준으로 하려고 하거든요. 센치 기준으로 해서 계산하는 방법까지 해서 알려드릴 예정이고 이거는 절대 사이즈 제도하기 귀찮아서가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올려드릴 예정인 그 튜토리얼을 참고해서 다양한 옷에 응용을 하시면은 저는 너무 기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월달에 제 도안을 뜨는 거는 저게 될 것 같고요. 글쎄요, 남의 도안도 뜨고 싶은데 니드니츠님의 세글런 스타일 도안이 이번 주에 나온다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아침에도 또 피드에 들어가가지고 집착을 좀 했거든요. 니드니츠님 몰래 집착을 좀 했는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다음 달에 뜨면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번 달에는 이거랑 치마까지 뜨면은 이번 달에 스케줄은 풀로 차서 여유가 없을 것 같아요. 아마도. 만약에 여유가 좀 남으면 더 재미있는 작업을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비밀로 하고 또 재밌는 작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글로우 레이스 단독으로 뜬 가디건이 모스 컬러로 뜬 건데 걔가 이미 이름도 있어요. 시즌도 딱 5월에 나오면은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거 튜토리얼 말고 도안으로도 따로 내야 되나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근데 제 튜토리얼은 무료로 올라오는데 도안 값을 받기는 조금 그런 것 같아가지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저의 두 번째 무료 도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 도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간소화돼서 쓰여있기 때문에 살짝 눈치껏 떠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초보자분들께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사실은 초보자분들께는 정말 추천드리지 않고요. 왜냐면은 좀 이제 기본적이라고 생각이 되는
기법에 대해서는 설명이 생략되어 있거든요. 그런 거를 유튜브로 일일이 찾아보면서 하는 뜨친 놈이라면은 초보자분이어도 뜨실 수 있겠지만 정말 옷을 처음 떠보는데 이렇게 뭔가 이미 도안을 읽는 것만으로도 머리가 터질 것 같아서 이것저것 찾아보시기 좀 힘드신 분들 있죠? 그 도안이 써준 대로 따라가면 옷이 나오길 기대하시는 분들께는 추천을 드리지 않고요. 그러고 요즘 글리터 뜨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제가 이 얘기도 지난 영상에 했는지 안 했는지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 사이즈 관련해서 저한테 말고 제 뜨친 분한테 정말 문의가 가끔 가거든요. 이거 맞냐고. 그러니까 이렇게 등판이랑 앞판이랑 떠서 이렇게 소매까지 딱 이어 보잖아요. 그러면은 그 편물의 사이즈감이 좀 당황스러워요. 이게 네거티브 이즈여가지고 되게 당황스럽거든요. 근데 얘기했었다. 그게 맞으니까 계속 킵고잉 하시라고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그것 말고도 제가 새로운 팁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글리터 얘기를 또 꺼냈습니다. 글리터가 센치 기준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만약에 되게 마르신 분인데 어깨는 좀 넓은 편이다 하시면은 처음에 코 잡는 거랑 그 뭐냐? 다른 게 따로 없구나. 처음에 잡는 코수 있죠. 그거를 이제 좀 더 본인 사이즈보다 큰 거에 맞춰서 코를 잡으시고 이제 진동까지 여기 소매를 해주실 때 그때 이제 사이즈를 더 작은 거를 사이즈를 이렇게 짬뽕 해가지고 떠도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다른 예를 들면 내가 어깨가 좁은데 팔뚝살이 좀 고민인 스타일이다. 그러면은 스몰로 코를 잡으시고 여기 진동까지는 라지를 따라서 가시는 식으로 그렇게 해주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도 무늬가 깨지지 않고요. 오히려 더 몸에 잘 맞는 핏으로 입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도안이 팔이 찰싹 달라붙는 도안이어가지고 근데 이 소매 끝에가 벨라인으로 퍼지려면은 이쪽은 좀 붙어주는 게 예쁘긴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부담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이제 팁을 드려보자면 그 가로 사이즈랑 세로 사이즈랑 서로 다른 사이즈를 믹스 매치해도 된다는 점,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 외에 제 그 도안 미디움 테스트 해주신 분이 어깨가 좀 작다고 느껴지셨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사진을 보니까 그 외의 부분은 정말 잘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의 체형을 좀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은 참고를 해서 뜨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스몰로 떴는데 어깨선이 이제 딱 어깨에 맞거든요. 이렇게 살짝 바깥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여기에 정말 이렇게 딱 맞는데 거기서 살짝만 더 안으로 들어왔어도 이 어깨 부분이 되게 찡겨 보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몰 사이즈의 마지노선이 어깨 너비에서는 저 정도의 어깨가 마지노선인 것 같고요. 저는 평범한 어깨 너비를 가졌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평범한 넓이의 어깨네 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고요. 넓이에 비해 어깨가 좀 넓어 보이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네, 저는 그런 저의 체형이 마음에 드는데 아무튼 그렇다는 점.
너무 복을 받은 것 같아요. 알고리즘의 선택을 받으면 이런 기분일까요? 지금 느낌이 약간 알고리즘의 선택을 받은 그런 느낌이라 가지고 뭔가 저를 좋게 봐주시고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너무 신기합니다. 저는 항상 변방의 은둔 고수라고 할 뻔했어. 고수는 아니죠. 그런 포지션이었는데 뭔가 이렇게 갑자기 가운데 자리에 이렇게 세워진 느낌이어가지고 되게 어색하고 민망하고 기분은 좋습니다. 아, 그러고 요즘 도안에 오타 관련해서도 그 DM이 많이 와요. 제가 몸통 이렇게 썼더라고요. 근데 이게 테스터까지 거친 거였는데도 발견을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심지어 판매는 작년에 시작을 했는데 작년에는 그 오타 지적이 없었고 올해에 그 오타가 있다고 알려주시는 분이 많이 계셔가지고 조금 당황했습니다. 저는 완벽하게 냈다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 완벽한 거는 없는 거인 걸까요? 뭐라는 거야? 아무튼 몽통이라고 제가 오타를 냈는데 그것 말고는 오타자가 없으니까 뜨시는 데에는 크게 영향이 없으리라 생각을 하고 그냥 저의 귀여운 실수로 봐주십사 하고 몸통을 고치는 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냥 귀엽게 봐주세요. 저희 집이 지금 엘리베이터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곧 있으면은 그게 끝나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화요일에 촬영을 하려고 했던 거를 결심을 하자마자 엘리베이터 공사를 시작해가지고 다시 주말에 이렇게 촬영을 해가지고 중간에 엄마도 들어오고 막 그러고 있는데 다음부터는 다시 화요일에 촬영을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큰일 났어. 오늘 토요일이고 1월 동안에 할 말을 쌓아서 화요일에 얘기를 하려면 할 말이 많지 않겠어요. 오늘도 사실 할 얘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냥 수다 떠는 거를 기다리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되게 중구난방으로 준비된 게 없는 상태로 하고 있거든요. 과연 이 영상이 괜찮을지. 아, 그리고 제가 요즘에 많이 느끼는 건데 제가 발을 작년 말에 한 발씩 다치고 그러고 나서 회복이 정말 더디게 됐어가지고 운동을 되게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안 하는 사람이 됐거든요. 제가 10월에 9월인가? 10월에 한 번 다치고 다음에 12월에 또 한 번 다치고 그렇게 해가지고 양발에 한 달 반씩 기부스를 찼어요. 그래서 회복이 어느 정도 되고 이제 좀 운동을 하려고 하니까 또 다치고 그렇게 해가지고 잠깐 8월 말에 다쳤다. 8월 말에 다치고 11월 말에 다치고 해가지고 이제 9월을 통째로 깁스를 하고 10월 중반부터 이제 좀 회복이 돼서 일상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11월에 또 다쳐가지고 또 깁스를 새해까지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깁스를 풀른 지는 3달 정도 된 거죠. 3달이 지났는데도
후유증이 약간 남아있어가지고 발목을 제가 심하게 접질렀거든요. 그래서 가동 범위가 안 나오고 좀 제 통증도 있고 해가지고 운동을 피해 왔는데 줄임을 안 한 것 같아. 다시 줄임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작년에 풀사이드 탑을 낼 때까지만 해도 정말 엄청난 몸매였거든요. 제가 스스로 봐도 저는 근데 당시에 조금 징그럽다고 생각을 했던 게 사람 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체지방이 있어야지 사람 몸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때 제가 배가 정말 납작해가지고 아랫배도 튀어나온 게 하나도 없고 요렇게 선이 가 있었거든요. 완전 납작한데 이렇게 선이 가 있어가지고 약간 사람 몸이 아니라 인형 몸 같다. 근데 그게 이제 긍정적인 의미가 어떻게 아닐 수 있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좀 그렇긴 한데 그때 당시에는 몸이 사람 몸 같지 않고 좀 징그럽게 느껴졌어요. 마네킹 몸 같다? 이렇게 얘기해도 칭찬같이 들리는데 무슨 심정인지 아시려나요? 뭔가 제 몸이 너무 이상하게 느껴진 거죠.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때는 그러고 무게도 좀 많이 가벼웠어요. 제가 원하는 거에 비해서 가벼웠어가지고 저의 목표 체중이 53kg 정도인데 열심히 살을 찌워서 53kg가 이제 됐거든요. 근데 운동을 하나도 못하면서 찌운 살이다 보니까 다시 몸이 엄청 안 예쁘게 쪘습니다. 근데 안 예쁜 건 둘째 치고 지금 몸의 기능이 그때랑 너무 달라요. 제가 필라테스를 다니는데 필라테스 처음 끊었을 때 엄청 당황스러운 거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그게 뭔가 처음 갔을 때 선생님이 이렇게 하라고 코칭을 해주시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몸이 그렇게 안 움직이는데 어떻게 그걸 하는 거지? 하고 선생님한테 얘기를 하면 선생님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평온한 표정으로 그거를 하셔. 제가 하려고 하면 그냥 이렇게 자 이제 손을 짚고 손에 너무 무게를 실지 않고 허리를 세우고 그 상태에서 올라오세요.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딱 얹고 앞으로 기대면 안 되니까 앞으로 안 기대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하고 멈춰 있거든요. 당황한 눈으로 선생님을 보면서 안 되는데요? 이러는데 요즘에 다시 처음 필라테스를 끊었을 때처럼 이게 몸이 제가 생각한 대로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원래 안 주는 것보다 줬다 뺏는 게 더 나쁜 거잖아요. 원래 됐던 게 안 되니까 갑자기 진짜 너무 서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물이 많은 타입이 아닌데 너무 당황하고 너무 속상해가지고 몸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에 너무 속상해가지고 뿌앵하고 울어버렸습니다. 거기에서 정말 심각성을 느끼고 이제 그 괴리가 너무 괴로웠던 거죠. 저는 제 머릿속에서는 제가 제 바디를 되게 잘 컨트롤하는 사람인데 실제로는 그게 안 되니까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너무 컸던 거예요. 살짝 더워져서 머리를 묶으면서 은근슬쩍 러브모드 편물을 자랑하는 저의 모습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 필라테스를 철석같이 믿고 다치기 전에는 그때도 일주일에 한 번만 운동을 갔었는데 그거 말고 집에서 따로 홈트를 하거나 그때는 제 발 다치기 전이니까 러닝도 했었거든요. 제가 달리기 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집 근처에 있는 고등학교 트랙에서 달리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거 하나도 없고 따로 이제 운동을 안 해주고 하니까 일주일에 필라테스 한 번 가는 것 가지고는 몸이 다시 안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운동을 혼자서 할 다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운동하시나요? 어떤 운동 하시나요? 아무래도 뜨개 생활을 오래 가지고 가려면은 운동을 해주는 거는 정말 필수인 것 같아요. 제가 다치고 운동을 안 하면서 뜨개는 쉬지 않았으니까 운동을 안 하면서 뜨개 하는 삶을 체험을 해본 거잖아요. 근데 그 다치기 전에 비해서 어깨가 정말 많이 굽었고, 그러니까 등이 많이 이렇게 굽었다고 할까요? 그렇게 되고 많이 구부정해지더라고요, 진짜로.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좀 불편하기도 하고, 운동을 같이 할 때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좀 불편하신 분들은 물론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해야 되겠지만, 정말 많이 아프신 분들은 괜히 운동하겠다고 했다가 다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면 운동을 따로 해주는 거는 필수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저의 약해진 몸을 아직 완전히 받아들이진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는 그 단계이고, 그래서 혼자서 홈트를 할 때에도 뭔가 너무 높은 목표를 설정하기보다는, 안 그래도 지금 몸이 많이 약해져 있으니까 괜히 무리했다가 다칠 수도 있거든요. 안 그래도 정말 오랜만에 집에서 혼자 스쿼트를 해봤는데 제가 발목이 다쳤어가지고, 제 발목 앉으면은 발목이 이렇게 꺾이잖아요. 무릎을 구부리면, 옆에서 본 스쿼트라고 하면, 피면은 안 그러는데 이게 이렇게 구부리면 여기가 더 꺾이잖아요. 이때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러고 이 통증 때문에 자세를 똑바로 못하다 보니까 다른 데도 틀어져가지고 무릎에도 통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풀 스쿼트를 해가지고 횟수를 중요시하는 것보다는 다시 이제 부드럽게 몸을 풀어주고 하는 느낌으로 일단은 운동을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근데 진짜 그때 선생님도 많이 당황하고 저도 많이 당황했는데, 몸이 예전 같지 않을 때 그때 생각보다 멘탈이 많이 흔들리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운동도 잘 하시고 밥도 잘 챙겨 드시고 해서 튼튼한 몸으로 오래오래 같이 뜨개를 하셨으면 좋겠네요. 제가 사실은 요 또봉 가디건 밴드에 쓰려고 바나나를 사러 솜솜에 들렀다가 눈에 너무 밟히던 스무디 여름씨를 샀거든요. 스무디가 홈페이지에 안 올라와 있어가지고, 근데 제가 처음 솜솜 매장을 갔을 때 이제 어플을 사고 막 돌아다니다가 언제 한번 스무디를 딱 만져봤는데 너무 부드럽고 시원한 거예요. 이게 질감이 진짜 좋더라고요. 그 어프도 부드러운데, 어프는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어프는 조금
탱글탱글한 느낌이 있어요. 호들호들한 느낌이 아니라 실 자체가 뭔가 이렇게 단면이 이렇게 동그랗게 탱글하게 된 느낌이라고 하면 얘는 조금 더 호들호들해서 좀 더 드레이프성이 나올 것 같은 그런 실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너무 이제 갖고 싶은데 이렇게 만지면 시원해요. 너무 신기해. 그 매장에 만져봤던 콘들 중에 이렇게 하면서 구경하면서 다 이렇게 한 번씩 만져봤는데 진짜 너무 시원한 거예요. 근데 이게 홈페이지에도 없고 제가 갔을 때는 요런 노란색 컬러 하나랑 요런 진한 파란색 하나랑 요렇게 두 가지 컬러밖에 없었거든요. 아 물론 얘네는 스무디가 아닙니다. 그랬었는데 두 가지 다 막 엄청 끌리는 컬러는 아니었어가지고 아 이게 진짜 시원한데 갖고 싶은 색깔이 없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다시 갔는데 이제 처음 갔을 때 얘가 있는 거예요. 검정색이. 그래서 너무 사고 싶어서 막 만지작거리다가 일단은 뜨개를 하러 2층에 갔습니다. 아 2층이 원래 제가 갔던 날부터 이제 클래스 준비하는 공사 때문에 개방을 안 하는 게 공지가 올라왔다고 하는데 못 본 거예요, 그거를. 저랑 그때 윤님이랑 같이 갔는데 둘 다 못 봐가지고 약간 당황을 했죠? 사장님한테 여쭤보니까 그렇다고 하시면서 근데 두 분이서 잠깐 뜨개하고 가시는 거면은 몇 시간 정도 열어드릴 수 있다 해가지고 너무 감사하게도 거기서 잠깐 뜨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장님의 어머님도 이제 사장님으로 계시더라고요. 뭐라고 해야 돼? 그러니까 사모님이 계시고 그리고 사장님이 계시고 이제 사모님의 따님이 사장님이시고 이렇게 돼 있는데 처음에 오픈을 사모님이 하셔가지고 사모님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열어주시겠다고 해서 2층에서 뜨개를 좀 했고요. 가기 전에 너무 눈에 밟혀가지고 이게 다시 보러 갔더니 이 컬러가 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저한테 그렇게 잘 어울리는 색은 아닌데 제가 사랑에 맞지 않는 그런 컬러거든요. 제가 파란 계열을 진짜 좋아해가지고 엄청 미련이 질척일 것 같아가지고 그냥 두 콘 다 샀습니다. 두 콘 다 샀고 이거로는 제가 왕빵코 니트라고 도안을 내기 전에 혼자서 이제 자작으로 떴었던 니트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신 건 아니고 소수의 분들이 그거를 정말 내달라고 이렇게 호소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만을 위해 여름 도안을 한번 내볼 생각이고요. 요 색으로는 뭘 떠도 상관없겠지만 일단 제가 풀사이드 탑이 지금 울실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좀 더 자주 입고 싶어가지고 그게 완전 여름 디자인인데 울실이잖아요. 그래서 여름실로 하나 떠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샀던 다른 여름실들은 살짝 색감이 너무 도안의 결이랑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너무 발랄한 컬러라서 저는 그 도안을 약간 쿨한 무드로 생각을 하고 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도안에 맞을 것 같은 여름실을 또 샀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름에 뜨태기가 와가지고 여름실 진짜 안 사야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솜솜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요 스무디 제가 여쭤봤어요. 그래서 홈페이지에도 없는데 그러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도 매장에도 컬러가 다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일부 컬러만 나와 있는 거 봐서는 이번 여름엔 안 하실 것 같은데 계획이 어떻게 되냐 여쭤봤더니 사장님도 진짜 고민을 하고 계시대요. 이게 작년에 들여왔을 때 진짜 너무 좋았는데 생각보다 이게 반응이
적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같이 갔던 윤님이 아닌데 이거 막 스토리로 엄청 좋다고 후기 되게 많이 올라왔어요 이러면서 막 얘기를 했는데 저는 작년에 스무디를 본 기억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가만히 있었죠. 왜냐면은 저는 올해 만져보고 너무 좋아서 살 거였으니까. 그래서 일단 이번 여름에도 스무디를 하실지 안 하실지 불분명해서 냅다 2콘 다 가져왔고요. 이번에도 무책임하게 씨를 질러버려서 저의 재빠른 손을 또 믿어보는 걸로. 그래도 여름까지는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시즌에 맞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쵸? 제가 다른 분들 도안 뜨는 거에 너무 큰 욕심만 부리지 않으면 적절히 잘 떠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른 분들 도안도 너무 뜨고 싶은데 그래도 제가 올해 떠야지 생각했던 뜨킨 리스트들이 다른 작가분들의 뜨킨 리스트들이 차근차근 하나씩 도장 깨기가 가능할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다른 작가분 거 뜨고 싶다고 처음 얘기했을 때 이 또봄은 없었네요. 갑자기 굴러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빼버린 시츄에이션이네요. 이게 뭔가 자꾸 제 것만 뜨니까 발전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다른 분들 도안도 떠보고 하면서 이제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같은 느낌으로 제 작업하는 걸 꼭 참고 있거든요. 참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정말 너무 저의 상상력을 펼치고 싶어요. 그래서 더 빨리 뜨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놓은 뜨개줄이 기한 마감 전에 완성이 되면은 거기에 이제 새로운 저의 굴러들어온 돌을 넣을 수 있으니까 얼른 떠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엄청난 속도로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또봄 가디건을 테스터분들보다 조금 더 늦게 도안을 받은 것 같거든요. 근데 정확하지는 않지만 추정으로는 제가 테스터분들이랑 진도가 비슷한 것 같아요. 따라잡은 것 같아요. 추월하겠습니다. 이것만 뜨면은 그러니까 제가 효도 함뜨로 뜨고 있는 걸 안 뜨고 얘만 떴으면은 지금쯤 소매 한 짝 완성했고 다음 짝 들어가고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효도 함뜨도 이번 달 안에 완성하는 게 목표이다 보니까 같이 병행하느라고 어느 쪽도 속도가 기대에 미치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아빠 거 뜨고 있는 게 무늬가 진짜 너무 오래 걸려요. 뭔가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특히 더 오래 걸리는 느낌이더라고요. 아빠는 좋겠다. 나 같은 딸이 있어서. 맞아. 그러고 제가 솜솜해서 사온 여름실들은 아마도 남을 것 같거든요. 제가 워낙에 옷을 좀 조그맣게 떠가지고 요렇게 사이즈도 작게 뜨는데
요렇게 길이도 제가 좀 짧게 뜨는 경향이 강해가지고 아마 2벌씩은 나올 텐데 2벌씩 나오고 나면 또 실이 남을 것 같단 말이죠. 그걸로는 제가 또 뇌절 샌디 슬리브리스 여름실로 한번 떠보겠습니다. 다들 제 여름 도안으로 생각을 해주시니까 저도 여름실로 한번 떠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봄도 아직 다 안 지나갔는데 왜 이렇게 여름이 설레는 걸까요? 원래 니터들은 가을이 설레기 마련이잖아요. 가을부터 봄까지 울실로 뜬 걸 입을 수 있으니까. 근데 올해에는 이상하게 여름이 되게 기대가 되고 울실을 별로 안 샀고 여름실을 갑자기 엄청 우다다 샀어요. 그래서 조금 당황스러운데 저만 이런 걸까요? 이거 솜솜이 쏘아올린 작은 어프일까요? 그 영향이 좀 큰 것 같은데 왠지 곧 저는 얘기만 해놓고 오픈할 생각이 없었는데 효도암 뜨가 끝나고 나면은 직관 보는 방을 열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젠 슬슬 진짜로 실을 둘 데가 없어요. 진짜 찐 없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가지고 있는 소장실을 탕진을 하면서 실 소비를 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관 보는 방에 대한 저의 간단한 아이디어를 설명을 드리자면 말 그대로 시를 쓰는 것뿐만이 아니라 직관을 비춰서라도 보는 게 목표인 방이고요. 직관을 보지 못할 것 같은 경우에는 아나바다로 금전 거래는 하지 않고 한다 해도 물물 교환쯤으로 해서 아나바다도 하고 솜솜뜨개에서 클래스가 없으면은 2층을 예약할 수 있는 예약제로 하실 생각이라고 하니까 예약을 해놓고 거기에서 오프라인으로 모여서 아나바다를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추상적인 생각이 있고요. 저는 워낙에 옷을 작게 뜨다 보니까 실을 이제 샀던 콘을 건드리는 걸로는 의미가 별로 없어요. 직관을 진짜로 봐야지 실을 썼다 이런 느낌이라서 단순히 실 파먹기보다는 이제 직관을 보는 쪽으로 접근을 해야지 진짜로 실을 많이 파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직관 보는 방 그냥 인원수 제한 같은 거 안 두려고요. 제가 그렇게 함뜨방 방장으로서 인기 있는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인원 제한을 걸어둘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기한이 문제네요. 기한을 언제까지로 해야 되는지. 직관을 보려면 저는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긴 하거든요.
지관을 몇 개를 볼지도 계획을 세우면 좋을 것 같긴 하네요. 왠지 기한이 없으면은 사람들이 좀 풀어질 것 같아서, 마음이 해이해질 것 같아서 기간을 정하는 게 크게 의미 없는 방인 것 같지만, 그래도 뭔가 긴장감을 위해서 기간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간 보는 방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의견이 어떠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인스타그램에서도 한번 수요조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요조사가 몇 명이나 되나 이런 거 말고 어떤 식으로 방이 굴러가기를 원하는지 그런 거를 미리 조사를 해두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지관, 사실 실을 딱 떨어지게 쓰는 거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관을 완벽하게 깨끗한 지관을 본다라기보다는 지관이 비쳐 보일 정도로 실을 많이 쓴다에 의의를 두고 지관을 한 2개나 3개 정도 보는 걸 기준으로 기한을 3-4달로 빡세게 잡으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거 진짜로 말만 던져두고 사실은 할지 말지 진짜 미지수인 방이었는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쯤 왠지 바늘이 제 코가 너무 늘어지는 것 같아서 소매 바늘로 바꿔줘야 될 것 같아요. 잠시 소매 바늘로 바꿔볼게요. 저는 많은 분들이 끔찍히도 싫어하시는 데님 쇼티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거를 정말 많은 분들께서 싫어하시는데 저는 매직 로프를 훨씬 더 싫어하기 때문에, 그러고 그 니트프로 진저 옛날 케이블도 큰 불만 없이 잘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걸로 교체를 해주겠습니다. 이거를 쓴다고 하면 그 뜨개 모임에 가가지고 면 대 면으로 이걸 쓴다고 얘기를 하면 꼭 표정이 되게 경악하는 표정으로 바뀌세요, 다들. 이 바늘이 그렇게 별론가요? 저는 바늘은 그렇게 크게 타지 않는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다른 데에 저는 투자를 좀 했죠. 전동 와인더를 샀죠, 일단. 제가 손이 좀 작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게 그렇게 크게 불편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5인치짜리 긴 바늘이 전 좀 더 불편한 느낌이더라고요. 아, 그리고 이 또본 가디건을 꺼내서 한번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 소매 뜰 때는 이렇게 백에 넣어놓고 뜨는 게 편한 거 뭔지 아시죠? 이거 니트 컨테이너에서 실 사면 주는 오간자 백인데, 전에 니드니츠님 라이브에서 프로젝트 백 얘기를 하다가 저는 이 니트 컨테이너에서 쓰는, 그러니까 주시는 오간자 백을 잘 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누구였지? 사연님인가? 사연님도 이거 되게 잘 쓰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니드니츠님께서 이 오간자 백이 순간 생각이 안 나셨나 봐요. 뭐죠? 뭐죠? 이러는데 그 사연님네 고양이가 이 오간자 백을 먹는데요. 방해하러 와가지고 먹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먹는다고요?
프로젝트 백을 먹는 건가? 이래가지고 뜬금없이 오감자 얘기까지 했는데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네요. 너무 웃겼는데. 오감자 백을 뜯어먹는 사연님의 고양이 너무 웃기고 귀여워요. 아, 고양이들이 그렇게 뜨개를 엄청 방해하나 봐요. 저는 고양이를 안 키워가지고 모르는데 제 요 야놀더를 구매한 아미에니트라는 스토어도 사장님께서 고양이를 2마리를 지금 키우고 계시는데 처음에 창업하시게 된 계기가 고양이한테 방해받지 않고 뜨게 하시려고 실을 이렇게 박스 안에 넣는 그 뜨개 실용 박스를 제작을 하시면서 창업을 하신 걸로 알거든요. 그렇게 고양이들이 방해를 많이 하나 봐요. 근데 고양이들이 방해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강아지들이 방해하는 거는 그냥 귀여운 수준인 것 같기도 하고 강아지들은 그냥 편물 위에 앉고 안 비켜주고 뜨고 있는데 와서 안아달라고 만져달라고 하고 그냥 그 정도잖아요. 아닌가? 강아지들도 실 막 씹어먹어서 끊어먹고 그러나요? 고양이들은 그 혀도 되게 까칠까칠하잖아요. 그래서 이빨로 끊어가지고 못 쓰게 하기도 하는데 혀로 이렇게 핥아도 다 이제 해지고 일어나면서 실이 못 쓰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러고 여러분 제가 뜨개 팁으로 알려드렸던 스포츠 밴드 있죠? 여기 실이 자주 지나가고 쓸리는 데 스포츠 밴드를 붙여놓으면은 그게 천 재질이어서 장력도 괜찮게 걸리고 피부도 쓸리지 않아서 아프지 않다고 제가 추천을 드렸는데 언니 거를 제가 훔쳐 쓰다가 이번에 언니 거를 다 쓰고 쿠팡에서 결제를 했거든요. 스포츠 테이프를 사봤는데 그거는 너무 별로인 거예요. 제가 코멧 거를 샀는데 그게 저렴하고 여러 개 들어있어서 별로인데 어쩔 수 없이 지금 계속 써야 되거든요. 너무 많이 와서. 심지어 1cm, 1.5cm씩 쓰니까 평생 써도 안 다를 것 같은데 그게 그 접착제가 너무 별로예요. 그래서 그 스포츠 테이프가 이렇게 방직되어 있는 천에 접착제를 발라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방직된 천이 접착제가 너무 별로여서 이렇게 한 가닥 한 가닥씩 이렇게 찢겨서 나옵니다. 그러고 그러니까 그렇게 풀어지면은 접착이 잘 안 된다는 얘기 같잖아요. 근데 손가락에 붙여놨던 거를 뜯으면 여기 피부에 접착제가 다 들러붙어가지고 클렌징 오일로 빡빡 밀고 계속 마사지 해가지고 떼줘도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잘 안 지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별로였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 영상을 보시고 나서 구매하실 생각이 드셨다면 쿠팡에서 말고 약국에 가서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약국에서는 다른 걸 파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산 거는 싼 게 비지떡인 느낌이었습니다. 별로였어요. 여러분 근데 날씨가 진짜 이상하지 않나요? 오늘 분명히 계속 구름 끼고 비 온다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에 차분하게 시작을 했는데 지금 화창해요. 그리고 기온도 이게 봄 날씨가 되려는 건지 아닌 건지 잘 모르겠어. 좀 왔다 갔다 변덕이 심한 것 같아요. 뭔가 눈치 게임을 잘 해서 이거를 잘 입고 다녀야 될 텐데
뜨개 로그가 아니지. 뜨개 수다를 찍으면서는 요 편물을 잡고 있지만 오늘 사실 아빠 옷 몸판을 끝내는 게 목표입니다. 목표는 항상 크게 잡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촬영이 끝나고 나면은 아빠 거를 잡고 뜰 거예요. 개를 끝내고 바느질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요거 소매를 완성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바느질 해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막 다른 집은 엄마랑 같이 이렇게 뜨게도 하고 무한 메리아스 나오면은 지루하면 엄마한테 주면은 엄마가 그거 떠주고 그러기도 하던데 저희 집은 그렇지 않아가지고 다 자급자족 셀프로 자기의 일은 스스로 하자 스스로 어린이 같은 집안 분위기여가지고 그런 집을 보면 조금 부럽습니다. 잘못 떴네요. 그럴 땐 당황하지 않고 수정, 빠르게. 여러분, 제가 이 세트를 이번 달 안에 완성할 수 있을까요? 지금이 딱 이번 달의 반인 것 같은데 만약에 그게 가능하면 제가 이번 달에 F5가 꽤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욕심을 부려서 4개까지 내고 싶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머릿속에서 뜨개줄이 정리가 안 돼가지고 머리가 진짜 터질 것 같아요. 그냥 우선순위에서 좀 앞에 있는 것만 정리를 해가지고 우선 뜨고 있는데 그 뒤에가 완전 뒤죽박죽이거든요. 제가 문어발도 해치우고 싶고 수정뜨개도 하고 싶고 새로운 디자인도 하고 싶고 그 남의 도안도 뜨고 싶고 그러니까 다른 작가분의 도안도 남의 도안이라고 하니까 약간 건방져 보이네요. 다른 작가분의 도안도 뜨고 싶고 그리고 제 옷 말고 선물용으로도 뜨개를 하고 싶고 그래가지고 이게 완전 중구난방으로 머릿속에 흩어져 있어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쭈님이 열어주셨던 양말 함뜨방이 자연스럽게 퍼프티 무드니트 함뜨방으로 흘러갔거든요. 그것도 쭈님은 그 퍼프티 F5 하신 것 같던데 저는 아직 코도 안 잡아가지고 저는 퍼프티는 구매하지 않아가지고 무드니트 도안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무드니트를 봤는데 도안이 5mm인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5mm를 잡고 있거든요. 5mm가 그 관절이 너무 아파요. 바늘이 너무 두꺼워요. 그래서 이것 말고 더 가는 바늘로 뜨고 싶은데 그리고 사실 퍼프 소매는 실이 좀 가볍고 공기감을 많이 함유를 해야지 형태가 예쁘거든요. 근데 5mm가 되어버리면 조금 그럴 것 같습니다. 제가 블렌드 모헤어가 3합으로 되어 있는 게 꽤 많은데 걔네 중에 하나로 잡아야 될까 봐요. 원래는 글로우 레이스
단독으로 떠주고 싶었는데 글로우 레이스로 게이지를 맞추려면은 하루를 통째로 실 감는데 할애를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러고 두께를 좀 키우려면 한 콘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블렌드로 해야겠다. 그러면은 이제 또 새로운 뜨개줄에 추가죠. 제가 걔를 자꾸 까먹어가지고 무드니트도 뜨개줄 우선순위에 넣어야 되는데 자꾸만 까먹습니다. 아무래도 그게 이제 새로 퍼프티 할 사람을 모집한 게 아니라 원래 있던 방에서 그렇게 흘러가 버려가지고 그렇게 뭔가 간절하지 않은가 봐요. 어쨌든 실은 정했으니까 이걸로 반은 왔다고 볼 수 있겠죠? 둘 중에 뭐가 하나라도 먼저 F5가 나오면 바로 코를 잡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반팔로 뜰 거니까 금세 끝날 것 같아요. 괜찮죠? 아, 5mm가 안 끝나고 계속 있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선호하는 바늘 두께는 4.5mm가 마지노선입니다. 그것보다 두꺼워지는 건 싫어요. 얇은 거는 메인 바늘 기준으로 2.5mm까지가 저의 바운더리인 것 같거든요. 의류에서 양말 뜨개 말고 의류에서. 근데 사실 그것보다 가는 바늘은 나무로 잘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러고 저는 나무 바늘 파이기 때문에 더 가늘게 가기는 사실 힘들어요. 바늘 하니까 요즘에 새로운 바늘이 좀 갖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바늘 후기가 이렇게 들려오는데 지금은, 그러니까 원래는 제가 우레노드의 로즈우드 3.5인치 세트가 너무 갖고 싶었거든요. 근데 저는 쫀손이라서 아마 우레노드 바늘이랑 저랑은 잘 맞지 않을 것 같고 지금 마음은 조금 더 랜턴문으로 기울었습니다. 랜턴무늬 바늘이 좋은가 봐요. 저는 진저도 큰 불만 없이 쓰고 있지만 요즘 들어 갑자기 바늘이 안 부족했는데 부족할 것 같은 느낌이 약간 나가지고 바늘이 좀 땡깁니다. 일단은 바늘이 부족해졌을 때 한번 구매를 고민해봐야겠어요. 저는 비 오는 날을 되게 좋아해요. 비 오는 날에 실내에 늘어져 있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데 사실 비 오는 날에는 밖에 나가는 것도 좋아해요. 근데 밖에 약속이 있는 건 싫어하고 비 오는 날에 그냥 혼자 걸어 다니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 비가 온다 그래서 어제 촬영하려고 일기예보를 잠깐 봤거든요. 예보에는 오후 내내 비가 오고 흐리고 그래가지고 조금 설레는 마음으로 잤는데 지금 너무 화창해가지고 살짝 실망스러워요. 비 오는 날에 저는 원래 앞에 넷플릭스를 틀어놓고 뜨개를 자주 하는데 비 오는 날이면은 그냥 앞에 아무것도 안 띄워놓고 그 블라인드만 올린 다음에 좋아하는 노래를 틀어놓고 그 노래를 감상하면서 뜨개를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촬영이 끝나고 그거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짧은 비라서 너무 아쉽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너무 아쉬워요. 이렇게 휴일에 비 오면은 그 늘어지는 느낌이 더 적극적으로 늘어지는 기분이라서 저는 너무 좋아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날씨를 좋아하시나요? 오늘 아마도 니드니츠님의 라이브를 하는 날인데 기대가 됩니다. 제 거를 후다닥 편집해놓고 아빠 옷을 뜨면서 라이브를 들어야겠어요. 요즘 제 뜨생의 낙입니다. 그 라이브가. 거기에 가서 오늘도 세글런 집착 한번 세려주고 아 근데 니드니츠님께서 뜨개 도안을 만드는 게 두 번째 부업인가 세 번째 부업인가 그래가지고 엄청 바쁘시거든요. 저는 너무 기다리고 있지만 기다리는 티를 팍팍팍 내는 것도 조금 죄송하더라고요. 바쁜 와중에 재촉하면서 사람의 기운을 뺏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제가 100을 막 집착을 하고 싶다고 하면 지금 30만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면 니드니츠님은 더 초조해지실까요? 근데 사실 그 도안은 언제 내시더라도 대박 히트를 칠 예감이 오기 때문에 뭔가 시즌을 노리거나 그러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가지고 조금 마음 편하게 내셔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해요. 그거는 봄 색깔로 뜨면 봄옷이 되고 가을 색깔로 뜨면 가을옷이 되고 그런 도안이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제가 이번 달은 뜨개줄이 꽉꽉 차 있으니까 나오는 대로 바로 코를 잡을 거긴 한데 아무튼 지금은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거. 다행히도 저도 지금 타이밍이 코를 잡을 타이밍이 아닌 게 다행이죠. 제가 오늘 토크 준비한 분량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시간이 모자라면 이제 보시는 분들이 실망하실 것 같아가지고 준비가 안 된 채로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좀 많이 횡설수설하는 것 같은데 괜찮은가요? 아마 화요일에 촬영을 하면 또 그때도 할 얘기가 엄청 쌓여 있을 때는 아니어가지고 비슷하게 또 횡설수설을 할 것 같은데 댓글을 보고 안 되겠다 싶으면은 일주일 정도는 건너뛰어 볼까 봐요. 제가 F5를 내거나 캐스톤을 하거나 할 때에도 그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 아니라 가지고 사실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 보시면은 되게 길게 설명 자세하게 잘 해주시던데 저는 도안도 그렇고 뭔가 간단하게 요점만 딱 얘기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아무리 자세하게 설명을 하려고 해도 한 10분을 넘어가질 않더라고요. 진짜 헷갈려. 그래도 엄청 헷갈려하면서 아직까진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 니드니츠님의 라이브를 제가 너무 재밌게 보고 있어서 저도 유튜브 채널이 있잖아요. 그러고 그 구독자가 조금 겹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자주 인사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이랑 저가 라이브 했을 때도 같이 놀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 너무 해보고 싶은데 제가 뭔가 라이브를 하면서 뜨기에 적절한 편물이 지금은 없습니다. 다 문의가 있어가지고 문의가 좀 간단하면은 그래도 얘기하면서 할 수가 있는데 문의가 간단한데 늘림이나 줄임이 같이 들어가면 제가 진짜 잘 못하겠어요. 그래서 곧 있으면 다음 달에 튜토리얼 올린다고 했었던 그 가디건처럼 1년 동안 하겠다 얘기하다가 갑자기 1년 뒤에 돌연 라이브를 도전한다고 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뜨게 하는 모습이 잘 잡히나요? 이 가끔 천천히 돌아가는 야놀더랑 이 뜨는 손이 보면서 중독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기도 하고 저 스스로 편집하면서 그거를 많이 느끼기 때문에 오늘은 좀 흠뻑 뜨게 하는 영상으로 많이 헷갈렸지만 계속 뜨게 하는 모습으로 찾아뵀는데요. 부디 마음에 드셨길 바라고 다음에는 요렇게 제 시선에서 보는 그런 구도로 한번 촬영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때는 뭐를 캐스트온 했을지 기대가 됩니다. 화요일에 촬영을 하기 위해서 뉴 캐스트온을 해야 되나 싶기도 해요. 촬영을 핑계로 문어발을 무럭무럭 늘릴 음모를 꾸미고 있어요. 저는 사실 문어발이 많은 게 그렇게 잘 맞는 타입은 아니어서 문어발이 많으면은 하루에 이렇게 여러 개를 이렇게 뜨지 못하고 오늘은 뭐 뜨는 날, 오늘은 이거를 여기까지 반드시 완성하는 날 이런 식으로 해서 해야지 문어발이 원활하게 돌아가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하나를 집중해서 완성을 내고 하는 게 속도감이나 성취감이나 훨씬 더 쾌감이 큰 것 같아서 문어발을 막 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요즘 좀 문어발을 하게 되네요. 마음이 급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거를 왜 그렇게 빨리 떠서 빨리 입고 싶은 걸까요? 너무 예쁜 게 문제겠죠? 또봄 가디건 너무 예뻐서 문제입니다. 그러고 이게 아무래도 삼합이니까 입을 수 있는 날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얼른 뜨고 얼른 입을 겁니다. 그러고 얼른 율리 언니한테 자랑을 할 거예요. 하하하. 오늘의 중구난방 토크쇼는 여기까지이고요. 보시면서 느꼈던 점, 의견 같은 거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정말 재밌게 읽고 있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다음엔 뭘 들고 올지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녕.